자, 다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강남 아파트 샀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로 돌아가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 말고 더 수익률 좋은 게 있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팍입니다. 오늘은 다소 개인적인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회사에서 짜증나고 도망치고 싶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한번 봅니다. 진짜로요. 비트코인이 제 멘탈을 지켜준 날들이 꽤 많았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잖아요. 대부분은 사실 일 그 자체보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죠. 말 한마디, 오해, 이런 것들. 그럴 때, 나 여기서 나가고 싶다. 이 생각이 정말 이 입까지 차오르면은 저는 이렇게 스스로한테 말합니다. 지금 이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모을 수 있는 수량도 같이 줄어든다. 그러면 마음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비트코인을 모은다는 게 단순히 돈을 번다는 느낌이 아니라 회사를 조금 더 오래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게시글에 이런 말을 쓴 적이 있어요. 지금 1BTC를 가진다고 해서 삶이 당장 바뀌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2026년의 1BTC랑 2036년의 1BTC를 비교해보면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10년 뒤에도 1BTC를 갖고 있으면 인생에서 선택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져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 분들한테 자꾸 이 얘기를 해드립니다. 1BTC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거를 은퇴할 때까지 팔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노후 대비가 끝난다고요. 지금 1BTC를 갖는 건 아직은 어렵다기보다는 결심의 문제에 가깝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1BTC를 가진 사람 자체가 상위권이 되는 구조가 됩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비싸다고 느끼는 구간에서 자기가 가진 물량을 던지고 그 물량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분산되면서 대중화가 일어나죠. 비트코인도 비슷한 흐름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사토시나 기관, 고래들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었다면 이게 정말로 전자화폐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점점 사람들한테 퍼지고 스며들고 나도 조금이라도 가져볼까?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부자들은 돈을 더 벌고 싶어 하기보다는 이미 그들이 읽어놓은 부를 어디에 저장할지를 더 고민합니다. 강남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이 보유세를 맞으면서도 계속 들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더 벌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이게 정말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를 잘 보존하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자리를 비트코인이 점점 차지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투기성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포지션 말이에요. 인간은요,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느끼면 희망이 줄어듭니다. 근데 나는 선택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면은요, 지금의 고통을 조금 더 버틸 힘이 생깁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분들이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스택 사토시라는 이 말이 단순한 투자 전략이 아니라 이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복리라는 건요, 노력보다는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엄청 열심히 해야 부자가 된다.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근데 제가 관찰한 진짜 부자들은 노력도 노력인데 방향이 먼저 맞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이 맞고 거기에 시간이 붙으면 이거는 덧셈의 공식이 아니라 곱셈이 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말하는 복리죠. 사실 매수보다 더 어려운 건 보유를 하는 겁니다. 호들. 이걸 하려면 그냥 멍 때린다고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SK 하이닉스를 지금 들어가서 좀 물렸더라, 아니면 얼마 벌었더라. 대중들의 인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격이 오르고 나면 바뀌어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온갖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가 되고요. 삼성전자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가 5만 원일 때의 뉴스는 정말 그야말로 삼성전자가 왜 안 되는지 다큐멘터리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얼마나 위대한 기업인지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대중의 인식은 가격에 따라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비트코인 얘기를 슬쩍 꺼내면 아직도 이런 말이 나와요. 코인은 아직 아닌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인식조차도
결국에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때가 되면은 비트코인도 안전자산 취급받는 날이 올 겁니다. 제가 단톡방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안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나요? 뭐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비트코인부터입니다. 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시대가 크지 않다면 먼저 비트코인부터 모으는 게 순서라고 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유일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자산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더리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기술 자산이라는 특성상 언젠가는 더 좋은 게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디지털 골드라는 포지션, 희소성, 탈중앙성, 불변성이라는 이 가치를 대체할 만한 무언가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봅니다. 이미 한 개에 1억 원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이 자산이 어떤 자리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비트맥시 분들 중에서는 부동산까지 팔고 비트코인을 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심리가 다르거든요. 전 재산이 이 비트코인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면은 변동성 하나하나가 심장을 직접 때립니다. 이게 그냥 몇 천만 원 단위가 아니라 억 단위,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걸 버티는 건 정말 극소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는 지금까지 항상 블랙스완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미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그거까지 팔고 넘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 쌓아가는 에너지는 지금부터 연끌을 해서 부동산을 하는 그것보다는 비트코인 쪽으로 보내는 전략은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결국 버티는 사람의 무기는 심리입니다. 하락장에서 퍼지는 각종 퍼드, 음모론, 이거는 모두 다 소음입니다. 이 소음을 걷어내지 않으면 변동성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자, 다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때 강남 아파트 샀어야 됐는데. 근데 그때로 돌아가도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 말고 더 수익률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못 샀겠죠. 근데 그냥 강남 아파트를 사고 팔지 않고 계속 들고만 갔던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이 구조가 비트코인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당할 때는 기회인 거죠. 회사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본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지금 당장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서가 아니라요. 지금의 나를 조금 더 버티게 해주는 미래의 선택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소음을 조금 줄이시고 현생을 단단히 잡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수량을 미래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